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을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CM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공장에서 공급자서부터 저희 생산해서 판매자에게 올 때까지 이 중요 사항들을 다 좀 학습하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 그 카톡방에 있는 거 먼저 좀 저희가 들어오실 때까지 2분 정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톡방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카톡방 공유를 좀 해서 네, 함께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뭐 올려드렸냐면요. 뭐 공유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요거 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선생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제품 믹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창을 또 공유하다가 잘못 날까봐 그냥 카톡방으로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는 제가 따로 해놓으니까 그 width라고 하고 length하고 depth라고 하고 consistency라고 해서 그 제품 믹스라고 해서 product 믹스 구성 요소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거하고 네, 상품군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품 폭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제가 어제 카테고리 킬러는 반드시 외우셔라. 근데 이 카테고리 킬러가 전문품하고 다른 것은 가격 차이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상품 구성을 위해서 구색을 맞춰놓기 위해서 이마트에서 피아노 파는 거, 그다음 책 파는 거, 뭐 테니스 라켓 파는 거 이런 게 다 카테고리 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이제 봐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학습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이 꼭 좀 학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폭이에요, 폭.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과 깊이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화장품의 목록이 있다. 화장품 브랜드가 있으면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화장품의 아모레 퍼시픽이 그 회사에 맞는 네, 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제품 중에 클렌징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토너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토너 다음에 에멀전 우리 뭐 스킨 로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뭐 화이트닝 미백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제품의 라인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어저께는 제가 예를 뭐로 들었냐면 제육볶음하고 떡볶이로 예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 폭이라고 하는 것. 폭은 전문품은 상당히 더 얇다. 좁다. 폭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문품은 금은 빵 그러면 금, 은만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 파운데이션만 판다, 립스틱만 판다. 그러면 폭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클렌징류를 판다던가 제품 파운데이션 쿠션을 판다던가 립스틱을 판다던가 그럼 제품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랭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8개의 랭스라고 하는 길이를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거 그러니까 폭이 뭔지 길이가 뭔지 그 다음에 깊이 그쵸? 우리가 3차원으로 얘기한다면 깊이가 뭔지 이 깊이가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21호 23호 그쵸? 그 다음 호수로는 17호
그다음에 사이즈로는 스몰, 뭐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치수와 마찬가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금, 은 중에서도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지 사이즈, 팔찌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반지만 파는 데가 아니라 반지, 팔찌,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게 제품군이 많으면 그 폭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품을 반지만 팔면은 그거는 전문품 중에서도 폭이 좁다. 그쵸? 그런데 반지만 파는데 만약에 반지의 호수가 1호부터 뭐 50호까지 있다. 50호는 사람 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뭐 20m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호수마다 또 디자인이 다 다르게 있다라고 하면 되게 전문품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폭 자체가 네, 좁지만 깊이감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지 된다. 그래서 폭은 말 그대로 전문품은 좁고 편의품은 어떨까요? 그러면 구성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편의점하고 백화점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해두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효용 그러면 무조건 편의점이다. 그러면 네, 말 그대로 편의점은 가격이 쌀까요? 했지만 제가 절대로 싸지 않다 그랬죠. 가격 비싼 데는 백화점과 네, 편의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회전율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그 회전율은 백화점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까요, 선생님?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고회전율의 고마진 그러면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백화점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이 가긴 하지만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요. 네, 많이 안 가요. 생각보다 시장을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생각이 외에 그래서 백화점도 사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로 해야지 되고 요새 멀티라는 말보다는 옴니채널하고 해서 채널이라고 해서 그래서 왜 온 오프라인을 같이 팔아야지만 되는 채널로 DX 옴니채널 이런 말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거 공부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마진의 고비용, 그러니까 고효율,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전율, 고회전율.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그쵸? 마진이 많이 남는 거는 시간과 장소의 효용인 편의점이다.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표를 카톡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표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그런데 백화점이라고 하는 표는 사실은 백화점은 뭔가요? 살펴보셨지만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그래서 업체 요것도 정리해드렸고 업체랑 업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편의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업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어디서 파느냐 어디에서 판매하느냐라고 하는 그 업체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가게, 정육점, 옷가게, 약국 이런 게 업종이에요. 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업종이랑 업대. 그 다음에 할인점 슈퍼마켓은 어저께 네 글자 좀 어려운 걸로 박리담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문점이나 백화점은 고마진이지만 낮은 회전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속적이다라는 말, 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꼭 기억해 두셔라라는 말씀 꼭 드리니까 그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있는 네, 업태, 업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idth, length 그 다음에 네, 하나가 뭐였나요?
네, 우리가 영어로만 할 게 아니라 폭, 그쵸? width, 그 다음에 length, 길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네, 하나가, 네, 영어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거, 그쵸? 깊이죠, 깊이, depth. 네, 그것만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진짜 끝장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럭셔리로 쇼핑하려면 선생님, 네, 자유형으로 쇼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격자형 쇼핑은 할인마트나 네, 이런 데에서만 격자형으로 해요. 그리드. 그러니까 막 상품을 쌓아놓는 걸로 직사각형에 있는 그런 매대를 돌아서 하게 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유형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자유형은 되게 럭셔리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원웨이처럼 쭉 돌게만 해가지고 특히 이케아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에도 선생님들이 보면 8분, 9분 정도 되니까 계속 보시면 아, 이해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들의 애니메이션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 수업 시간이랑 그다음에 여기에도 같이 공유를 해서 선생님들이 네, 제 것만 보시면 지루하시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억을 많이 만들게끔. 그래서 상품 구색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 선택에 있어서는 할인점 같은 박리담회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도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나 정기 세일 쿠폰, PR이라고 하는 거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설명을 안 했지만 어저께는 뭐만 설명을 했느냐? 아코디언 이론만 설명드렸어요. 또 하나 오늘 설명드릴 것이 수레바퀴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코디언 또는 수레바퀴 이론 아니면 정반합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나와요. 예. 심할 때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어요. 이거 안 나오면 거의 손에 장을 짓는 정도로 나올 게 없어요. 상급에서는. 그거하고 제가 꼭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최소화, 집중 준비, 그 다음에 분업화, 이거 변동 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절대로 잊지 마셔라.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거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폭넓은 상품 구색을 하려면 무조건 격자형으로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격자형 쇼핑은 말 그대로 그리드 쇼핑이라고 하는데 네, 상품 구색을 근데 럭셔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백화점이든 어디 미용실이든 좀 넓게 하려면은 자유형 스타일로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빡빡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원웨이식으로 해야지만 많이 사게끔 만들 수 있는 상품 구색을 갖추게 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유통은 뭐다? 그럼 네 가지. 상적, 물적, 금융적, 정보적. 이게 네 가지가 그냥 세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상적은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소비자로 넘겨가는 건데 뭐가 오느냐? 네. 네. 서비스업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굿앤 서비스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 사항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 및 접근성, 가격, 혜택, 그 다음에 상품 구색,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부분 반드시 좀 학습해 주셔라라는 거. 그 다음 옴니채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옴니라는 게 그냥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쇼핑 경험. 그렇죠? 그리고 고객 맞춤형.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오늘 다른 뭐 교수님들하고나 다른 윗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통이 변화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제 다른 스타일의 유통을 경험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갖추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파실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네, 판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팔 수 있고 나의 관계를 팔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하셔야지 된다라려면 관계 지향적으로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경험에는 이러한 학습력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공부 좀 더 네, 하실 거면 바짝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공부하셔야지 되는 것이 지금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디지털 경제에서 챔피언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이 파레트라고 하는 개념 말씀드렸었죠. 커다란 상자 안에 네, 컨테이너 박스처럼 하는 물류를 가지고 이 물류를 이렇게 단위당 묶어서 유닛으로 실어다가 파는 경우 그쵸? 그래서 창고형 매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뭐 의정부에도 있고 뭐 일산에도 있고 뭐 저기 영등포에도 있는 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처럼 창고형 매장인데 미국에서 들어온 거 샘스처럼 들어온 그 매장 왜 35,000원인가 내고서는 들어와서 선생님들 왜 장 보시는 데 있잖아요. 한번 가면 왕창왕창씩 사시는데. 네. 그래서 시간 단축하고 인건비 절감하고 파손이 감소되죠. 하지만 많이 사요. 그쵸?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로직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왜 하느냐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시간, 장소, 네, 소유, 그다음에 형태에 대한 효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을 한다. 계속 말씀드려요. 네, 시간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 좀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포스 기억하셔야 돼요. 포스는 point of sale이에요. 포스. 그 다음에 또 이 포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들 왜 음식을 드시거나 어디 슈퍼마켓 가시면 네, 계산대 있잖아요. 계산대. 그게 포스예요. 말 그대로. 그쵸? 그래서 point of sale이라고 하는 판매 시점의 정보. 그래서 우린 사실은 이 포스에서 선생님이 카드를 긁으시면 선생님의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쌓여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뭘 샀다. 어떤 걸 사고 있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 그쵸? 어떤 브랜드가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산다. 네, 물은 얘가 얼마에 한 번씩 사고, 달걀은 얼만큼 사고, 어떤 달걀을 사 먹는다까지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즐겨 먹는 거,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산 감소의 변동비 우위의 법칙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SCM이라고 하는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통이라는 거를 중간자를 넣게 되는 이유는 이 중간자가 거래를 최소화하게 만드는 가장 힘 있는 파워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계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히 오는 거죠. 꾸준히 솔드아웃 시킬 수 있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약을 받아야 되죠.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리드 타임 있잖아요. 그걸 단축해서 네, 재고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정리하실 때 냉장고 정리하셔야지 된다. 그래야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더 사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적시 제품 구매, 그 다음에 가격 인하 혜택,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그러면 무비수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서비스의 특징, 서브퀄이라고 해서 서비스 품질 지수가 나와요. 5개. 그쵸? 이거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무비소 그래서 무형성이라고 그러더니 요번엔 유형성이야? 네, 맞아요. 요번에는 이제 무형성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유형성이라는 걸로 잡아낼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시죠? 선생님이
셀프 서비스로 가서 할인마트에서 계산을 하게 되거나 어디 음식점 가서 셀프로 단무지를 가져오시면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집은 대부분의 네, 선생님 단가가 1,000원이라도 좀 쌀 거예요. 왜냐하면 물도 셀프고 그러면. 그리고 로봇이 와서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면 되게 싸요. 셀프 서비스니까. 그쵸? 임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레스토랑에 가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분이 서빙도 해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저희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좀 없지만 원래는 그분들한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젠틀맨의 팁을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하신 그런 차지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팁으로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 팁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분이 즉시 반응을 해서 정말 빠른 것으로 반응성을 보여주신 거거나 제가 뭔가에 부탁을 드렸는데 바르게 응답을 빠르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해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막 품질에 대해서 되게 더 높다. 그리고 뭐 물컵에 고춧가루 묻어 있는 것보다는 파마약 묻어 있는 수건보다는 파마약 안 묻어 있고 깨끗한 거에다가 선생님만을 위해서 따르게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해주시는 그런 미용실 선호하시잖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차 한 잔을 드려도 깔끔하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서빙해 주시는 그런 차나 이런 베버레이지까지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왜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요새 뭐 저가 항공들이 있지만 그 저가 항공에서 밥값이나 뭐 음료값을 빼서 비행기가 조금 가격이 싸지지만 그게 아니고 장거리 노선을 타게 되면 그런 가격들이 다 포함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가격에 있어서 그 서비스 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품질들을 다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에 대한 5가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감을 했느냐, 반응을 했느냐, 신뢰를 보였느냐, 뭐 유형성이 있느냐, 뭐 이러한 특징들.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서컬이라고 하고요. 또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N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NPS. 그래서 Net Promoter 네, 스코어라고 해서 선생님 그런 거 있죠. 뭐 이 강의를 누구한테 추천한다. 네. 최고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그쵸? 아니면 뭐 제 강의 말고요. 네. 또 다른 뭐 이 호텔을 누구한테 추천할 생각이 있는가? 네. 아니면 뭐 저희가 별점 같은 거 있잖아요. 주잖아요. 뭐 이거 별점 주면 음료수 공짜. 뭐 이렇게 해서 저의 레피티션이나 이런 리뷰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점수가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을 때 사실은 그 별점에 있는 리뷰가 높은 데를 저희가 되게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신망이 되게끔 신뢰나 확신을 주는 것들이 이 서비스 안에는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특징들이 이제 네,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꼭 그거 공부하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겠지만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다, 포스. 포스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Point of Sale. 그쵸? 그래서 이 포스, 그쵸? 그 다음에 POP. 네, POP는 뭔데요? Point of Purchase. 구매 시점 광고. 그쵸? Point of라는 게 뭐뭐 시점이에요. 그래서 Point of Sale이라 그러면 우리는 포스 해요. 포스가 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먹고 마시고 한 거에 대한 계산대를 포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저희가 카드를 긋잖아요. 그러면 카드 긋은 시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화로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이거를 사게 되면 어떤 매출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단품이나 매출 관리가 가능하겠죠. 장점은, 포스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재고 관리가 가능해요. 그쵸? 그 다음에 할인율이나 프로모션이 적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누구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없어도 이 포스만 하게 되면 자동 발주니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주문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그 주문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고 뭐 알바생이 바뀌거나 그러면 고객 관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에다 넣으면 내가 음료수를 3개 먹었는지 5병을 먹었는지 병을 감췄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 오브 세일 판매 시점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의 장점은 그런 모든 것 그러면 요일대, 시간대, 단품별의 매출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뭐를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파전을 많이 먹더라. 비가 오니까 더 따뜻한 국물을 많이 찾더라. 이렇게 해서 구매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매출을 저희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율이나 ABC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 말 그대로 A라는 거는 선생님들도 성적에서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다 A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 있다 그러지만 저도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름 다 보고 있고 제가 쓸데없는 기억력으로 다 기억을 하는 게 문제지만 ABC 이론은 A가 60% 이상 좋은 제품을 사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칙 중에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 한번 기억해 보세요. 파레토 법칙이 뭐냐 하면 결국 80%의 매출을 20% 고객이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 잘 쓰는 20%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라는 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 순위가 높은 20%의 마음을 더 많이 선생님들이 서비스에서 그 고객이 계속해서 충성 고객으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네, 그분들이 와서 매출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나 ABC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분석하고 시스템화해서 이걸로 네, 매출을 짜고 마케팅을 하고 PR을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해서 쿠폰 발행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 네,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러한 효율 향상성을 가져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메리트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하드와 소프트가 있어요. 이 메리트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네, 운영의 효율성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량적인 하드웨어 지표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소프트 메리트는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 활용 및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정보나 구매 패턴을 가지고 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DM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 저는 아이를 다 키웠는데 아무리 기저귀가 싸다 그러지만 기저귀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갖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엔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거에 네, 그 나이대에 맞는 거를 그 사람에게 보내야지 아무리 20대 친구한테 50대가 타는 검정색 세단의 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파격적으로 세일한다 해도 20대 사람들은 검정색 세단 차를 타지 않아요. 그쵸? 오히려 날렵한 스포츠카나 조그만한 네, 미니차를 타고 나머지 돈을 저금했다가 나중에 내가 성공한 후에 검정색 세단을 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대에 맞는 자동차를 사고 그 나머지 것을 저금했다가 다시 네, 나이에 맞는 것들을 소구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정보 활용이나 경영 개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 메리트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예요.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서비스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외부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분업파처럼 재고 파악이 시간을 단축하거나 정확도를 향상시키면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그게 정확하게 유닛을 나눠서
달걀이 있는 곳에 달걀을 놓으면 딱 봤을 때 달걀 위치만 딱 보면은 아, 달걀이 몇 개 있으니까 다시 주문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어디든 검정색 봉다리에다 넣어놓으면 달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주문을 한다던가 네, 합리화나 단순화가 이루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격화나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험 포인트 보시면 하드 메리트는 작업 효율, 비용 이런 거. 그쵸?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중요하죠? 그 다음 효율 중요해요.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지고 정량화할 수 있는 양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 수 있니? 라는 하드캐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소프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이나 매출 증대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직원 한번 선생님이 사장이라고 계산을 선생님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바생이 있는데요. 그냥 같은 월급을 주는 알바생 A, B가 있어요. 그런데 한 알바생은 손님이 막 왔다 가면 네, 그 옷에 진열된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알바생이 있고요. 한 명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무 정리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어떤 알바가 예쁘세요? 그쵸? 내 딸이라면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이 직업, 이 잡을 내 딸한테 물려줄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매장 레이아웃이나 진열 개선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것에 진열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그 사람한테 요구하실 거예요. 딸이라면. 근데 알바생들한테는 또 갑질한다 생각하셔가지고 못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하는 직원을 예뻐하실 주인의 마음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 그대로 그거는 되게 예의고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꽁돈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알바는 더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익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돈을 버셔서 사장님만 배부르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함께 가지 못하고 본인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왜 알바생 중에도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싹수가 있는 친구들이 보면 나중돼도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고 배운 매너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우지랖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정리해주고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네가 그 집 딸처럼 행동해라.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경영 수업할 때마다 많이 가져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에어컨 막 틀어놨는데 문 열어놓거나 그쵸? 그 다음에 물 틀어놓고 막 휴지 아무렇게나 하고 버린 거 휴지도 안 줍고 그런 알바생이라면 네, 몇 번, 한 3번 정도 기회 주시고 안 되면 정리하셔야 돼요. 네, 내 매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돼요. 공감하지 않는 네, 알바생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 없을 때 닭 주문 포기시키는 네, 직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있거나 없거나 닭 주문에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그런 알바생이 있으시면 용돈 더 주셔야 돼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더 주시면 그 학생은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고 네, 이 소프트한 메리트를 같이 함께 버실 수 있어요. 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네, 그 다음에 RFID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새 뭐 내장 칩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도난 방지 시스템. 그래서 뭐 도당장치를 QR로 한다. 뭐 이렇게 네, 누가 시험 문제 냈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VAN 이라고 하는 것은 네, Value Added Network라고 해서 부가가치 통신망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 VAN 기술이다. 그다음 바코드 13개, 뭐 한국 번호 82,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뭐 네, 그거쯤 KAN, 뭐 EAN 13개 국가업체 8위인가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바코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자리다. 저렴한 비용, 높은. 근데 요새 사실 바코드보다는 QR로 많이 하고 있어요. QR로
바뀐 상태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바코드보다 QR이 네, 그 도난이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QR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추세라 DX가. 그래서 바코드가 많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P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촉진이잖아요. 촉진. 그쵸? 세일하는데 프로모션. 그러면 프로모션 하는 게 뭐뭐 있느냐라고 하면 쿠폰이 있어요. 쿠폰. 그쵸? 그래서 이 쿠폰은 가장 중요한 게 명시된 금액, 할인, 혜택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유효 기간이나 네, 명확하게 명시해서 하게 되는 경우. 그쵸? 그래서 고객이 가격에 민감한 경우에 이 쿠폰 되게 확실해요. 근데 있잖아요. 쿠폰이랑 할인율을 너무 많이 맨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망해요. 그쵸? 그래서 하버드가 뽑은 최고의 할인율이 있어요. 네, 몇 프로일까요? 20%예요, 20%. 20%면 고객의 마음이 열린다는데 매번 20%씩 할인할 거면 선생님은 네, 사업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도네이션이나 기부하셔야지 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파레토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0%의 매출을 20%의 고객이 차지한다 해서 사은품이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매출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한테 차등으로 지불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네. 사장님이 예전에 네, 박승철 헤어커커인가요? 그때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네, 매출을 자동차 한 대를 걸고 헤어샵에서 이렇게 저 한 대 차를 준다. 매출 올려라 했더니 차 한 대 가격이 좀 싸게 사면은 네,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차였는데 그 차를 싸게 사면 2,500에서 3천만 원이었는데 전 매장의 지점이 네, 100대 살 가격이 들어왔대나 10대인가 뭐 그렇게 매출이 올랐대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사은품이나 프리미엄 우리가 백화점 가도 왜 20만 원에 10,000원 준다 그러면 18만 원이나 15만 원쯤 되면 선생님들이 욕심이 생기시잖아요. 4만 원, 5만 원을 더해서 10,000원을 받아? 그게 날 것 같아 하면서 쓸데없는 충동 구매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이 사은품과 프리미엄 행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B2B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사내에서 규모가 확대돼서 충성도를 제고할 때 리베이트를 하게 된다. 일부 네, 현금으로 환급되는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보면 경품이나 추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네, 브랜드 노출이나 모집을 하기 위해서 모객형품인데 법규를 잘 준수해야지 이거 안 되면은 네, 법적으로 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쵸? 네, 그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8대 권리 제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8대 권리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법적인 건 1번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공부하실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333 법칙, 30, 60 법칙, 그 다음에 네, 거기에서 네, 머라비언 법칙, 시각적인 요소 55, 그쵸?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38, 이렇게 나오는 그것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샘플링 이걸로 돈 번 데가 바로 네, 에스테 로더죠. 그래서 네,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링이나 시연의 판매 촉진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 리더라고 하는 거 뭐가 로스 리더냐라고 하면은 미끼 상품이에요. 체리피커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신라면 500원 그러면 그걸로 다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유인상품이에요. 네, 말 그대로. 가격은 손해를 보지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음 옆에 있는 걸로 매출을 올리게끔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네, 사실은 데미지가 있는 거죠. 백화점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칫 백화점 브랜드 자체가 너무 저가인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픈런을 하는 것도 백화점이 일부러 줄 세워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너 약 오르지. 너 기다려.
기다렸다가 너가 약 오르는 만큼 와서 네, 매출을 보복하듯이 사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는 거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 경로라고 하는데 이 유통 경로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쵸? 네, 개편, 그쵸? 개방적 유통 경로, 편의품 말씀드렸나요? 집약적 개집편 이렇게 말씀드렸고 선택적 유통 경로, 선매품, 그쵸? 그 다음에 네 전속적 유통 경로, 네 전문품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라고 하는 vertical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계에 있는 구성원끼리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제조사나 소매상끼리 재고 부담이나 판책 비용에 대한 부담, 그쵸? 한 10년 전인가요? 우유 회사에서 사실은 되게 문제가 있었죠. 이거를, 네, 소상공인한테 넘기고 막 가격적으로 재고 부담을, 판촉 비용을 이 사람들한테 물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봐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소유권은 사실은, 네, 관리형은 거의 소유권이 없죠. 네. 뭐가 제일 많을까요? 소유에 대한 부분이, 네, 기업형이나, 그 다음에, 네, 계약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네, 밀어내기식 물량 취급하거나 타사의 지급 제한 요구하거나, 대리점인 경우에 프랜차이즈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공정거래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많이 철저하게 보고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 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상장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선생님들이 되게 네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평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일 단계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리점이 대리점끼리, 할인점하고 백화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파트너십끼리의 채널 리더십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 주실 수 있어요. 네. 맨데 잘 안 돼? 계속 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인접한 편의점 간의 매출 경쟁, 그다음 동일 브랜드 간의 구역 침범이라든지, 온라인 최저가 구매라든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수평적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리 피커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백화점 가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매출은 온라인에서 있기 때문에 옴니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고요. 요새는 사실은 이 옴니채널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안 올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더 고지향으로, 더 고가로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류는 거의 90% 남는다고. 그러니까 아울렛 가셔서 사셔도 다 남는 거예요. 5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다 남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갈등 프로세스에서는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현안 진단이나 니고시에이션이나 협상,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중재나 규범, 그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를 줘야 돼요. 성과급이나 리베이트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공동 목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잘 올라요. 그러니까 공동에 너무 과당 경쟁이 있잖아요. 쟤보다 제 매출이 오르면 더 많이 준다. 이렇게 과당 경쟁, 출혈 경쟁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갈등보다는 공동 목표를 다루고 그 매출에서 이루게 되고 그 매출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이룬 사람한테 다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그런 설계가 가장 좋아요. 성과급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판매 대금의 몇 프로를 얘한테 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느냐, 이것도 CEO가 할 커다란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되게 잘 되는 유통이라든지 매니지먼트에 사실 유통은 하나의 경영의 하나의 방법적인 마케팅의 하나의 네,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 가치관 중에 하나는 같이 상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많으신 분이 잘 되더라고요. 보면 이 돈 다 내 거야 하는 분보다 잘 됐을 때 알바도 좀 주고 네, 아닌 경우에는 좀 네, 손해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걸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네, 사장님이 좀 넉넉하시거나 네, 그렇게 실패나 네,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고 사람이 미안하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의 5가지 원천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협조 시의 이익 제공, 그쵸? 그러니까 높은 판매 마진, 어느 게 그런다 그랬죠? 전속적 유통 경로, 전문품 팔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판촉 지원금, 브로커나 이 판촉 지원금 주는 게 매출이 더 올라요. 네, 보상적 파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 잘하면 리어드 파워가 있어야지 돼요. 네, 이게 없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뭐 어떤 체제를 말하기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랑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일을 안 하든 똑같이 배분한다 그러면 선생님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게 합격하고 그렇게 돼서 제가 이걸 출결로 넣는다던가 이러시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쵸? 그래서 강제적 파워라고 하는 것은 네, 떨어져도 여기 출석하면은 점수 주나요? 그럼요. 네. 노력한 게 어딘데요, 선생님. 노력하신 분이 조금 배신당했다고, 조금 늦게 간다고 저는 그분, 네, 털어드리면서 같이 가지.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가드릴 거니까, 네, 어차피, 네, 5월에 한 번에 부셔서 붙으면 너무너무 땡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8월까지는 함께 가드릴 거예요. 네, 저도 한다면 하는 거니까, 올해 한 해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갈 거니까 꼭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강제적 파워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네, 거래를 중단한다거나 내 동업자라고 하는 중간 마진이 자꾸 불법적으로 하거나 좋지 않은 거를 제일 갖다 줘요.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유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유통경로 채널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성을 꼭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권리나 환경적인 것도 알 권리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깡패 같은 계약이죠. 그래서 막 자기네가 한 업체에서만 해야 된다. 우리 거 갖다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너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는 별로 좋지 않은 프랜차이저이라고 봐 주실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어에서 이는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로이잖아요. 우리는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employer이라고 하는 사장님들은 말 그대로 법적이나 규범에 의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저라고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파워의 계약을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계약한 을이 네,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된다라고 봐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강, 합, 전, 준, 뭐,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전문적이고, 그쵸? 지식이나 노하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권 분석의 능력은 꼭 가지셔라. 저는 이 유통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요. 학생들한테도. 제일, 네, 잘못하시는 게, 네, 저희 졸업하시고 바로 뭐 업장을 여신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음식점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네, 가게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발품 파빌듯이 그 앞에 가서 네, 이거 뭐 사람 안 되면은 바를 정자 쓰시면서라도 이거 왜 사람 숫자 세는 거 가지고 여기 유동인구가 몇 명인가 지하철 라인이 들어오고 있는가 1층인가 2층인가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네 사람은 잘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 다 네
말 그대로 상권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 분석의 제1인자가 파리바게트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안 망하는 기업 하면 스타벅스밖에 없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제1인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로열티가 네, 정용진 회장한테 있어서 미국 스타벅스에서 지분을 사와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거기에 있는 그 좋았던 즐거움의 기억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경험과 즐거움과 추억을 파시는 경험을 유통을 가져오셔야지만 네, 전문적 파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네, 이 5번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거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그냥 단순하게 상표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하나의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 무슨 브랜드를 듣는다?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레퍼런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브랜드를 들고 있어. 이 브랜드를 하고 있어. 이 브랜드를 차고 있어가 내가 보여지는 나의 어떠한 동일시되는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명품 브랜드가 다시 뜨고 있지만 명품만 뜨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기업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숍이나 파타고니아 이런 것처럼 ESG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고객이 더 알아보고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저희는 더 중요한 가치로 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샵을 오픈하실 때는 그러한 라이프 스토리를 넣으셔야 된다. LVTV라고 하는 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밸류를 넣으시는 그런 생애 가치를 넣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셔야지 이것이 중거적 파워나 전문적 파워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하나의 브랜드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내가 지니고 하면서 이 브랜드가 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파워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디스트리뷰션의 채널의 파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겨보는 채널 유튜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뭐 수업 시간에도 공유를 드리겠지만 브랜드의 가치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만드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좀 그런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읽어내실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드실 수 있도록 네, 또 뭐가 도와주느냐 요새 AI가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외롭지 않으세요. 선생님 사주나 이런 것도 다 AI랑 막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뭐 외로우실 때 뭐 할지도 물어보고 선생님 감정의 기복들도 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 AI하고 선생님과의 이 일체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의하시면서 브랜드화를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꿈꾸는 삶, 그쵸?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가 뭐냐, 그쵸?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로, 채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서 성과를 일관성으로 유지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이나 표준화, 정보 공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하고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어디 뭐 누구 준다 그래서 정보 홍채 정보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쵸? 개인 금융 정보 주시면 안 되고 그쵸? 아무데나 가서 오케이 귀찮다고 막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선생님의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로 그러한 데이터가 네, 선생님의 가장 큰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그게 되고 선생님 머리에다가 칩 꽂아서 저희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상대가 로봇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았어요, 선생님. 상용화되는 게 한 2, 3년 남았다 그러죠, 로봇이. 그러면 아마 단가가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자, 아울렛하고 팩토리 스토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울렛은 뭐다? 상설 할인 매장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멀죠. 네, 멀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할인율 적용하고 유통 마진이 적겠죠. 네, 그쵸? 그렇지만 네, 그래서 쇼핑몰 개념으로 여러 브랜드가 같이 입점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팩토리 스토어는 자사 브랜드를 재고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사 브랜드지만 인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공장이나 외곽에 위치하는데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나 한섬 스토어 팩토리나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거. 그쵸? 그런 매장들이 팩토리 스토어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제조사의 자사 제품이나 재고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한다. 대부분 40%에서 70% 세일하는 게 이제 아울렛. 아울렛은 여러 브랜드가 같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점포 진짜 많이 나와요. 무점포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TV, 인터넷, 모바일, 자판기, 구독. 구독도 이제 빠지지 않아요. 럭인이라고 하죠. 묶어놓는 거예요. 럭인. 그쵸? 그래서 구독 서비스, 반복적인 정기 배송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판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퀵커머스. 그쵸? 이거 뭘까요? 이제는 저는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도 파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품 가치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맥 관리도 그렇고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는 샤이해, 나는 아이야, 극 아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극 아이를 좀 벗어나세요. 이제는 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또 선생님이 직접 안 팔아도 AI를 시켜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학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기반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TV, 홈쇼핑에 대한 거, 인터랙티브한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저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초개인화를 지금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저는 요 기술이 RFM이라고 해서 Residency, 그 다음에 뭘까요? Frequency, Momentary,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들 책에 제가 한 20번쯤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읽으시라는 책에. 그쵸?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 아시죠? 제가 유튜브 뭐 보고 있나. 네, 제가 살림살이 잘 못해가지고 밥 반찬 보고 있으면 계속 밥 반찬만 보고 있어요. 제가 주식 보고 있으면 주식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mmediacy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정보들, 그렇죠? 즉각으로 immediately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ost saving이라고 해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DM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DM은 사실은 말 그대로 선생님 어떻게가 최적화되느냐라고 하면 네, 20대에 50대 차를 팔지 않는다라니까요. 20대에 누가 기저귀 팔아요? 아니잖아요. 분유 팔지 않잖아요. 20대가 분유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맞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신구,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인형 같은 거 너줄 많이 걸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형, 이템, 핫템 뭐 이런 것들. 그쵸? 메이크업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즉각에서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네. 그다음 끼워 팔기, 나눠 팔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 마케팅 통제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 뭐 수익성, 효율성, 전략적 통제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적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서 편차 분석을 해서 시정 조치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에 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뭐만 모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늘 말할 건데 뭐뭐만, 모두, 뭐뭐 외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그게 답이에요. 네. 아주 편해요. 그래서 네, 모두 뭐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건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 컨트롤에 대한 거,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과에 대한 측정. 그럼 원인 분석해야죠. 네.
그러니까 커즌 이펙트가 가장 중요해요. 이 원인을 비교하고 그다음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선생님, 포스. 네, 아까 말씀드렸죠? Point of Sale이라고 하는 거, 판매 시점의 관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CRM이라고 하는 거, 고객 관리, 네, 매니지먼트, 그쵸?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라이프 스타일, 네, 라이프 스타일, 타임 밸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SCM, ERP,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표로 선생님들한테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 표에서 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원 정보의 5가지, 이것도 잘 나와요, 선생님. 시장 조사의 3가지 방법, 이것도 잘 나와요. 네. 특히 뭐가 잘 나오냐면 저기 선생님 용어 중에 되게 좀 생소하신 거 있죠. 뭐가 생소할까요? FGI. 그쵸? 근데 이 FGI 생소하지 않아요. 이거 영어만 생소하시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 그쵸? 그룹은 뭐예요? 네, 세분화돼서 네,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심층 인터뷰예요. 네. 근데 선생님들만 압박 인터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MPS 들어보셨죠? MPS.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족하느냐.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강의평가들 해주셔야 돼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강의평가 해주셔야 돼요. 네, 시흥 선생님들, 일산 선생님들 강평 해주셔야 돼요. 네, 대표님들 시간 신경 쓰셔서 교수님들 강의평가 꼭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가 오스굿에서 얘기하는 의미 축출법 네, 오스굿. 네, 그 방법이 뭐냐면 네, 이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SD법이라고. segmentic differentiation.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매우 좋다, 좋다, 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매우 그렇지 않다. 이 5개의 방법으로 저희가 네, 말 그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net promoter 스코어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추천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네,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만족하는 거에 준하는 게 아니라 추천할 정도면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할 정도면 완전 투 thumbs up. 손가락 2개 올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추천할 거라 그러면 60%가 넘게 추천한다 그러면 완전 최고로 추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FGI의 심층 인터뷰가 최고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MPS가 저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25년도에 시험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말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오늘부터는 진짜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시라고 계속 카톡방에다 올릴 거예요. 뭔가를. 저녁에도 올리고 아침에도 올리고 네 어머 매일 올리네 교수님 왜 이러셔 할 정도로 많이 올릴 거예요 선생님. 그거 올리는 거는 다 1-2문제씩 제가 올린다라는 건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올리느냐 선생님들이 핸드폰만 열어도 보실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유튜브 아니 제가 PPT 올리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여서서 공부하실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꼭 나온다는 거는 제가 그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게 한 45문제가 될 수 있도록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PPT에 있는 PDF 파일도 올리겠지만 그 PDF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이를테면 오늘 이론 중에서 이거는 꼭 나와요 하는 것들은 반드시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하루에 5개씩. 그럼 이것만 공부해도 돼요? 네. 이것만 보고 떨어질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네. 떨어지시는 분은 이제 네. 또 8월에 저랑 보셔야 되지만 좀 쓸쓸하시겠죠. 나머지 분들이 다 붙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공부하지 마. 떨어져.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이 붙으세요. 네. 그래서 늘 저는 교육에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긍정의 사고. 네. 된다 해야지 돼요. 네. 늘.
근데 나는 늘 부정적으로 물컵에 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부정적이지만 잘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된다 생각하세요. 완전 된다.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껏 이제 만든 거랑 동영상을 8분짜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오늘부터 이제 학습을 하시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생각하시면 제가 선생님들을 엄청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만큼 한 번에 합격하셔라 하고 올리는 거니까 너무 슬퍼들 마시고 이것만 공부하면 합격하나요? 네. 말해서 뭐해.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AI 기반으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네,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 정도 보고 진도가 다 안 나간다 생각하면 저는 다음 주 정도면 진도가 다 나가요. 근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계속 똑같은 거를 올릴 거고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프로모션 5개 그러면은 떠올리셔야 돼요. 쿠폰. 네. 쿠폰 다음에 뭐 리베이트. 네. 생각이 안 나. 그러시면 찾아보셔야 돼요. 5개. 네. 그런 식으로 5개를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그다음 제가 구글에서 시험 문제 퀴즈처럼 내서 선생님들한테 또 공유할 거예요. 그럼 그거 푸셔야 돼요. 네. 물론 안 푸시면 네, 한 번에 못 붙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못 붙으면 제가 붙은 분들을 되게 차별적으로 칭찬해 드리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네, 16분이나 되게 잊지 않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네. 너무 공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10시에 뵐게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